사과가 뭐라 그랬지? 아프. 또 난리했었는데. 우리 개들은 별로야? 레오야, 레오야, 레오. 안녕, 안녕. 오, 조심해, 조심해. 택시비 얼마예요? 4,800 기본 요금? 그것도 아하. 옛날에 2kg인데 지금 1.8kg. 여기서 시작하면 만원. 발전 시간이 30분. 아 그리고 내일이 11시부터 4시까지. 내일이 11시부터? 와. 너 자꾸 진이되면 아빠도 놓고 갈 거야. 혼자 갈 거야, 아빠 이제. 조용히 해, 또. 왜 못 가? 왜 안 돼? 핸드폰 안 돼. 못 가? 그거 가면 안 돼? 또 어디 가? 아, 미치겠다. 혼자 가는 거야, 지금? 화나서? 왜 또 가만히 있어? 장군아, 어떡해? 시험이 삐졌잖아, 지금. 가서 달래줘야지. 아, 진짜 온몸으로 표현하네. 행위예술가네. 한숨 쉬어. 볼살. 그렇지. 위로 좀 해줘. 네, 그걸 줘. 표정. 표정이. 누가 그랬어 우리 시훈이? 아빠 그랬어? 현아, 사과가 영어로 뭐야? 아빠. 다시 한번. 사과가 뭐라 그랬지? 오늘은 푸치마켓 반려견 전용 물티슈를 소개해 볼까 해요. 이 물티슈의 그 특징은 산책 갔다 와서 닦아주기만 하면 끝나는 산책 후 3초 샤워. 단순한 물티슈가 아닌 목욕 대신 쓸 수 있도록 살균 소독 효과가 있어요. 사람보다 얇고 민감한 강아지 피부에 맞춰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요. 동물용 의약 외품 인증을 받아 안심하고 쓸 수가 있어요. 또 물에 살살 녹아서 사용 후 냄새 걱정 없이 변기에 넣고 그냥 물 내리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라벤더 오일이 첨가되어 있어서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나는데 반려동물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제품이 물티슈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물티슈 웬만한 좋은 제품들 뭐 2,000원, 3,000원짜리도 있기는 한데 그보다 더 비싼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제품을 한 통을 사용하는데 2통 기준으로 해가지고 130피스가 들어있는데 비용이 제법 나가요. 근데 그 비용 대신 물티슈를 사게 된다면 훨씬 많은 양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 물티슈를 사서 쓰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양을 쓰게 되는데 굳이 반려견 전용 물티슈를 쓸 이유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계속 머릿속을 짓누르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오히려 다른 행동을 바꾸기가 더 어려웠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왜 굳이 반려견 전용 물티슈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알아본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우선은 사람이랑 강아지들의 피부의 산성도가 다르대요. 사람은 pH 4.5에서 6.0, 그리고 강아지 피부 산도는 pH 5.5에서 6.5로 사람보다 한 평균적으로 1 정도가 높아요. pH가 7이면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알칼리성이에요.
pH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의 약자로 물질의 산성과 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물티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물티슈로 강아지를 오래 이제 닦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그럼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사람용 물티슈는 강아지 피부에 맞지 않은 산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게 안 좋은 그런 화학적 성분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티슈에 첨가가 돼 있을 수 있어요. 알코올이나 파라벤, 인공 향료가 대표적인 예예요. 만약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피부 자극. 아까 강아지들의 그 피부와 사람의 그 피부의 산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강아지 피부 산도가 사람 피부 산도보다 높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산도 측정이 돼 있는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피부 자극이 생기면 피부의 pH 균형을 깨트리고 피부 자극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심해지면 간지러움, 발진, 염증, 탈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조심해야겠죠? 사람 물티슈를 장기간 강아지들에게 사용했을 때 생기는 두 번째 문제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용 물티슈에는 강아지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알코올, 파라벤, 인공 향료 등이 가장 주요하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피부가 붉어지고 부어오르고 가려움증이 생겨서 계속 아이들이 그 발로 그 몸을 긁는 행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감염.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사람용 물티슈로 강아지 입 주변, 귀, 항문 등의 부위를 닦으면 세균이 번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입 주변에서의 감염이 발생되면 구취나 치석이 생길 수 있고, 귀에는 귀염이 생길 수 있고, 항문에는 항문 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 몸을 닦을 때는 강아지 전용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강아지 전용 물티슈는 강아지 피부 산도에 맞게 제작되고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강아지 전용 물티슈를 사용하면 피부 자극을 줄이고 위생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물로 닦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물로 닦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사실 항상 물로 닦아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마다 피부가 건조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털의 길이나 아니면은 이제 털이 짧거나 뭐 이런 차이가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이 아이들을 물로 닦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종종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편리성에 의해서 이렇게 닦는 것이다 보니까 기왕이면 아이들에게 맞는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해왔던 사람들이 쓰는 물티슈를 강아지가 계속해서 쓰게 되면 괜찮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사실 강아지를 오랫동안 키우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저를 좀 부끄럽게 하긴 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이렇게 나레이션도 넣게 되고 했는데 솔직히 이 첫 나레이션이 너무 엉망인 것 같아서 좀 많이 부끄럽네요. 그냥 이쁘게 봐주시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반려견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더 이들을 이해하고 더 같이 살아가는데 더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 작은 시발점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쁘게 봐주시고 이번 한 주도 다들 행복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